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희귀해지고 정말 수요가 늘어나고 정말 좋은 자산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면 그냥 꾸준히 사는 게 되게 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보유하면 좋은 시간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10년이라고 했고 사이클을 2번 도는 시간이죠. 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투자라는 인베스트라는 단어보다 리저브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보유해야 하는 자산으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 비트코인 for corporation이라는 스트래티지랑 비트코인 매거진이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최초로 거기에 가입한 기업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그 스트래티지가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있고 뭐 홍콩의 문그룹도 있고 싱가포르의 지니어스 그룹도 있고 사실 지니어스 그룹은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각국의 기업들, 미국은 뭐 이미 비트코인 전략적으로 보유 20만 개 압수한 거 팔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각국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흐름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인베스트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리저브라는 관점의 보유와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 많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잘 모으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잘 사는 것들이 좋다고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변동성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사실 뭐 관세 이슈도 있고 뭐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민코인을 발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결국에는 금이라는 자산과 비트코인이 많이 비교되고 또 우위에 있다는 것들을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 결국에는 입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지난달 25년 3월에 포트녹스의 모든 것이 무사하길 바라지만 그곳에 금이 없다면 매우 화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 재무부가 현재 포트녹스에 4,583톤의 금이 저장되어 있다고 공시하고 있고 이 가치가 현재로 환산하면 620조 원입니다. 근데 포트녹스에 대한 전체 실사를 마지막으로 한 게 19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도 더 됐죠. 75년 가까이를 재고 실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전체 실사를. 그래서 좀 이제 재밌게 표현을 드리면 제가 이랜드라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션 매장들을 관리해 보면 그 점장들이 매일 재고를 맞춥니다. 그래서 전산 이제 셉이라는 프로그램에 찍혀 있는 재고와 실물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점장들이 이제 매일 맞춰도 분기나 이제 연말에 보면은 항상 이게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느꼈던 게 이런 작은 매장 또는 큰 매장들도 1년 단위로 이렇게 재고 실사를 해도 제품의 이제 상태나 제품의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가 않는데 7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금이 거기에 정말 정확하게 좋은 퀄리티의 좋은 개수의 좋은 양으로 보관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미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결국에는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지위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저는 비트코인 프록시 기업들은 좀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비트코인 프록시라고 할 때는 비트코인에 연관된 기업들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비트코인의 진심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잘 영위를 하면서 뭐 영업이익들을 추가적으로 나오는 수익들을 비트코인을 잘 사는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상승하든 하락하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사고 있고요. 사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도 정말 꾸준히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변동성과는 상관이 없이 계속적으로 기관들은 사고 있다. 기업들은 사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시장의 사실 가격 흐름에 상승을 뭐 가져오는 막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게 유지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조금 재밌는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주가의 상승폭을 보면 작년에 그 MSTR의 상승폭보다 일본의 메타플래닛 상승폭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주주총회를 했어요. 메타플래닛에서. 그래서 저희랑 연관이 깊은 비트코인 매거진 같은 기업들도 임원들이 가서 되게 축하해주고 각국에서 이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1,500명 가까이 됐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진들 보고 했었는데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뭐 저희 회사의 존재를 알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넥슨이 생각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넥슨의 그 김정주 회장님이 예전에 그 넥슨 한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보유를 못하니까 넥슨 재팬에서 21년에 이제 비트코인 보유 처음 시작하셨었거든요. 그때 정확한 수량이 1717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메타플래닛이 24년에 비트코인 보유 전략해서 지금 이제 4,525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메타플래닛의 위치를 저는 넥슨이 차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쉽죠. 이런 흐름들이 되게 아쉽고 일본의 넥슨 같은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도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 포 코퍼레이션에서 주최하는 그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죠. 5월 25일에서 7일에 라스베가스에서 비트코인 매나라는 행사를 크게 하고요. 뭐 셀러도 오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인플루언서들 많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에게도 초대권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는데 사실 좀 회사 그 상황으로 좀 바빠가지고 라스베가스는 좀 못 갈 것 같고 12월에 두바이에서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참석을 할 것 같고요. 5월에 사실 그 트럼프가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매나 행사 때. 그래서 지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2023 내쇼빌 때 트럼프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팔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가격 그때 빵 뛰는 거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단기 가격은 되게 예측하지 않는 편인데 5월, 6월에 좀 좋은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이클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좀 그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를 좀 예측하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저는 솔직히 완벽하게 그거에 동의를 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패러다임이 그냥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되게 아름다운 공학적 논리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반감기에는 보상이 있고 현재 이제 3.125 BTC 보상에서 1.5625 BTC 보상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최근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한정된 공급에 대비해서 수요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 갈 거라고 너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비춰보면 그냥 사이클이라는 개념보다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희귀해지고 정말 수요가 늘어나고 정말 좋은 자산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면 그냥 꾸준히 사는 게 되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이클이라는 단어로 저희가 만약에 집중을 하다 보면 지금 들어가야 돼 라는 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좋은 자산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다 보면 그냥 꾸준히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현재 이제 한 약 6에서 7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채굴 업자 대비 이게 평균인 거고요. 물론 이제 나스닥 상장사 되게 이제 그 효율성이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리스 에너지나 뭐 크리스파크 같은 기업들은 채굴 원가가 이것보다 좀 많이 싸요. 4만을 조금 넘는 수준 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한 개를 이제 생산하는 생산 원가도 계속 높아질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그 경영학적인 그 논리로 봤을 때 생산가랑 판매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접근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으로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뭔가 이제 사이클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유를 하면 또 좋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클 셀러 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21년도부터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 한 4년 정도 투자를 한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적립식의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격 신경 쓰지 않고 언제나 샀으니까. 그래서 제일 보유하면 좋은 시간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마이클 셀러 회장이 10년. 이라고 했고, 사이클을 2번 도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10년, 그러니까 사이클 2번 정도 돌겠다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모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가격이 좋지 않은 시기에 또 책이 나와서 안 팔리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솔직하게는 저는 가격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책이 왜 나와야 되지?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또 봤던 것 같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책들이 사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적인 접근을 한 책들도 많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얼마 간다라는 책들도 많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이랑 묶이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매크로나 거시경제적인 측면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들, 그리고 지정학과 역사적인 측면들,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에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이제 비트코인을 다양한 시각, 자기만의 렌즈로 조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이장우 대표랑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관련된 책을 쓸 기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굳이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내가 책을 쓰지 않고 정말 이제 좀 다른 렌즈로 비트코인을 풀어낸 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책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책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었고, 그 중에서 제가 제 눈에 잘 들어왔던 게 이 Thanks God for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Thanks God for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목부터가 이제 하나님 비트코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학적인,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좀 들어가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크리스천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 구글 다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안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을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거를 성경적인 관점, 그리고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오히려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Thanks God for 비트코인을 그래서 가져오자라고 해서 무작정 이제 지미한테 연락을 했고요. 지미한테 연락을 했더니, 야, 이거 한국에 번역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한 친구가 있었어. 라고 한 친구가 이번에 번역을 잘 해주신 명훈님이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진도가 많이 빼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명훈님 자체는 번역 너무 잘 해주셨지만, 이 출판에 대한 과정들을 모르시는 거죠. 번역은 너무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는 원래 이제 기획하고 사업 개발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요거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이게 한국에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응달책방 거인의 정원 쪽에도 연락을 드려가지고 책이 잘 나올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 Thanks God for 비트코인이 영어잖아요.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 비트코인을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고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이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에서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 책을 크리스천 그리고 비트코이너의 관점으로 보는, 너무 한국에서 잘 알려진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나면 돈이 어떤 거라는 거를 좀 알게 되잖아요. 이 책을 보고 나면
비트코인이 정말 어떤 거라는 거를 좀 이제 철학적이고 크리스찬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모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이런 그런 그 철학, 신학, 크리스천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돈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데나리온이라는 그때 화폐 단위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왜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잘 나와 있고, 그거를 미국의 달러로 이제 비유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글로벌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래서 왜 비트코인이 대안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9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3가지 파트 정도로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하고요. 첫 번째가 방금 먼저 말씀드렸던 돈에 대한 이해, 돈이란 뭐냐를 다루는 부분이고, 그리고 2부가 법정화폐의 문제를 다루고요. 3번째가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더 도덕적인 돈이다. 법정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3가지 파트 중에서 첫 번째 돈에 대한 이해를 지금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인상 깊게 좀 이제 밑줄 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네. 좀 이제 그 교회에 가면 성경책을 같이 읽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 달 수도 있는데 제가 좋은 문장들을 좀 많이 좀 오늘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15에서 16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돈은 매우 영적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또한 영적이며 돈은 인간관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업적 관계는 돈으로 정의됩니다.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도 돈에 영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들 간의 관계도 거래를 통해 돈으로 연결됩니다. 돈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돈과 무관한 인간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살인이나 도둑질, 기만, 증오와 같은 온갖 종류의 죄를 저지르는 동기가 됩니다. 돈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를 고리대금이라 부릅니다. 반면에 돈이 선한 일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자선과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돈은 우리가 유익한 것을 창조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보상을 줍니다. 돈은 노동의 결실을 저장하여 어려운 시기를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돈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꼭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이토록 중요한 돈이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을 경박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심지어 이보다 더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 의롭고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긍정적 비유로 가득합니다. 성경 전체에 펼쳐지는 구원서사도 빚, 탕감, 대속과 같은 돈의 언어로 묘사됩니다. 돈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탐욕과 시기, 권력에 대한 욕망은 돈을 숭배하며 생기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 중 일부일 뿐입니다. 이 죄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를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이 15에서 16페이지를 보면 돈은 결국에는 중립적인 거라는 얘기를 하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선한 일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그 목적성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잘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찬들이 돈을 얘기할 때 좀 이제 개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하늘의 것을 섬기고 땅의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벌거나 깊이 이제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정말 잘 쓸 수 있고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장입니다.